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55번째 내화풍 세 번째 설명입니다. 전체적으로는 33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화풍의 93과 94효에 대한 설명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한자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풍기패, 일중견매, 절기우갱, 우구. 풍기패, 일중견매, 절괴우갱, 무구. 구삼은 그 가림이 풍성함이니 한낮에도 작은 별을 볼 수 있음이요 오른팔을 꺾으니 절괴우갱 허물할 곳이 없으니라. 상활 풍기패 불가대사야 절괴우갱 종불가용야. 그 가림이 풍성하다는 것은 가히 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그 바른 팔을 꺾는다는 것은 끝내 가히 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93은 양강이죠. 그리고 양의 제자리에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93은 양의 제자리에 위치하고, 그럼에도 일반적으로 93은 원래 교만한 자리라서 과강한 지에 있으니까 이에 착안하여서 오른팔을 꺾어버리더라도, 그러니까 절개우갱하여서 말과 행동을 자제해서 무구해진다고 설명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여기서 한자를 보면은 여기 패를 무엇으로 봐야 될지 크게 세 가지 견해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자, 패를 깃발, 천막, 휘장의 의미를 지니는 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 그 다음에 패를 먹구름이 가득함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 차양보다 큰 장막을 말한다는 견해. 그 다음에 늪을 말한다는 나사는 선생님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매를 이제 그 작은 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매는 이제 일반적으로 풍기패는 6, 2의 풍기부보다 더 크고 깊게 가려워져서 어두워진 것을 말하고, 이때 절기우갱, 자신의 오른팔을 꺾어야 재앙에 이르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황태영 교수님은 풍계를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풍계는 임금이 소인배로 인하여 자신이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임금 자신이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자연적으로 노화 과정을 거침으로써 불가피하게 스스로 약해지고 혼미해짐으로 인해서 임금이 못난 소인배를 찾아서 중용하고 높은 위치에 올리고 등용하여서 이 소인배에 의탁하여서 정사를 하다 보니까 혼란이 오는 거죠. 근데 왕은 이때 심기일전에서 다시 소인배를 정리한다는 의미를 절기우갱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즉 왕이 너무 늙어서 또는 어려서 총기가 없을수록 소인배를 오른팔로 중용하고, 이럴수록 소인배의 준동으로 인해서 대사는 불구하고 나라는 기강이 흔들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임금은 소인배를 정리하고 다시는 쓰지 않는다, 이를 절기우갱으로 설명하십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이제 효를 받았을 때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매의 의미와 우갱, 오른팔을 꺾는다는 게 어떠한 상징성을 가지는지는 구체적인 그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매의 노인과 그 상징성, 절기우갱의 상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 93에 대한 설명이고, 94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한자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풍기부 일중견두 우기이주길. 구사는 그 가림이 풍성함이라 한낮에도 북두를 보니 그 평평한 대등함 바른 주인을 만나니 길하니라. 상활 풍기부 위부당야 일중경두 유불명야 우기이주 길행야. 그 가림이 풍성하다는 것은 그 자리에 마땅하지 못함이요 낮에도 북두를 본다는 것은 어둡고 밝지 못함이요 평평한 우기주를 만난다는 것은 길함으로 행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계속 이야기하듯이 풍은 크다 대 의미입니다. 부는 차양의 일종으로서 차양을 말합니다. 그다음 일중은 한낮에 그 북두칠성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풍기부의 상황에서 이렇게 이주 우기 이주를 만나니 길하다라는데 이 이는 균등한, 바른, 대등한 그런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야기했듯이 효의 위치로 보면은 이렇게가 구사와 초구는 강강이죠, 강강. 근데 일반적으로 적응인데 이걸 대등주체로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죠. 최초에 이제 초구 효사가 우기배주, 수수무구, 왕유양. 여기도 주가 나오는데 배주, 짝이 되는 주인을 만난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와 연계해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즉 구사는 양효이고 초유도 양효에서 그래서 이주, 촉으로 봐서 같이 일을 파트너십을 유지하여서 일을 처리하면은 길하다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황태영 교수님은 여기에 구사의 메시지는 서광이 비치지만 아직도 어두운 상황에서 북두성을 보듯이 새로운 현실을 만나서 중용하면은 제 문제를 해결하면서 성공하는 스토리로서 자기보다 훌륭한 이주를 알아보아서 이를 등용하면은 중용하여 이를 알아보고 중용하는 덕스러운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 안담한 상황에서도 이주의 도움으로서 그 어려움에 빠져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대등한 바른 평평한 주인 이주를 누구를 말하는가는 그 효를 받았을 때 구체적으로 또 검토가 필요하죠. 근데 다사는 이 이주를 동이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존의 설명이고 다산의 그 구삼과 구사에 대한 설명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풍기패 일중견매 절기우갱 무구 그 늪에 수초가 무성하나 한낮에 흙비가 와서 어두컴컴해지는 것을 볼 것이요 오른팔이 꺾이더라도 허물이 없을 것이다. 상활 풍기패 불가대사야 절기우갱 종불가용 그 늪에 수초가 무성하니 큰 일을 할 수 없으며 그 오른팔을 꺾였으니 끝내 그 오른팔을 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물상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패를 이제 물속에 나는 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풀이 물속에 나는 풀이 물속에 나는 것을 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최초의 풍기패의 한자를 매로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즉 이 매자로 써야 하는데 한낮에 흙비가 내려서 어두워져 햇빛이 가려서 어두워지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풍기패 일중견두 이 두 개를 이제 어떻게 엮어서 설명하는지는 이제 밑에 그림을 같이 보면서 물상을 한번 도출해 보겠습니다. 자, 최초에 이제 여기 본계가 있죠. 본계가 있고 이제 이게 삼효가 변하면은 이렇게 중내진이 됩니다. 중내진의 목에는 그 지택임이죠. 지택임인데 그러면 여기에 이제 여기가 목에죠. 지택임, 지게의 목에 지택임이죠. 여기서 그 추위를 하게 되면은 여기 태가 여기 있는 태가 추위를 하면은 이제 그 늪으로 변한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폐 늪으로 변한다. 즉 이런 태의 연못에 위에 이렇게 이제 추위한 여기에 진의 풀이 가득하다고 얘기합니다. 즉 태의 못 위에 진의 풀이 가득하니까 즉 수초가 가득한 형태의 풍기패가 나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고온의 땅에 감의 비가 내린 거죠. 그리고 고온의 땅에 감의 비가 내리고 여기에 있던 리가 효변을 하니까 어두워지는 거죠. 그래서 흙비가 어두워지니까 견매, 어두컴컴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본계 리, 임계의 리 위도 중인데 추위에서 중내진이 되면은 한낮이 어두워진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기우갱
그 오른팔을 꺾어 버린다는 것은 뇌하풍 봉개가 있습니다. 봉개가 있으면은 이게 이제 삼효가 효변을 하면은 중내진이 됩니다. 이 중내진은 또 다른 지게의 목에 뇌산소가에서 왔습니다. 그 뇌산소가는 전체적으로 상계도 진, 하계도 뒤집어 진이라 하면은 상계도 하나의 왼팔, 하계도 하나의 오른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3이 지게의 목에인 뇌산소가 3이 이렇게 일로 가면은 강이 여기 있는 강이 꺾인 거죠. 강이 꺾였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팔이 하나 오른팔이 하나 꺾였다고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즉 뇌산소가 상계도 왼팔이고 하계는 오른팔인데 추위를 하게 되면은 3이 일로 가면은 강이 꺾이니까 오른팔이 꺾였다고 설명하십니다. 근데 끊어지기는 하였지만 초유가 강이기 때문에 이어졌다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신 거죠. 결국에는 오른팔이 꺾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구의 상은 이 지택임의 그 지게의 모계죠. 이 지게의 모계가 최초의 지택임인데 여기서 이제 음이 강을 타고 있으니까 위험하죠. 위험한데 강이 2에서 4로 상승을 하니까 허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큰 일은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이제 그 본계가 뇌하풍이고 삼효가 변하니까 중내진이 됩니다. 이 중내진은 그 지게의 목에 지택임에서 왔죠. 근데 지택임의 그 2번이 2는 4로 가는데 강이 지금 현재도 부당인데 4로 가도 여전히 부당이죠. 강은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 음은 4에서 2로 오니까 이렇게 제자리를 찾는 거죠. 어찌 보면은. 그래서 양은 자리를 잃고 음은 자리를 얻었으니까 불가대사 큰 일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오른팔을 쓰지 못할 것이다. 종불가용은 똑같습니다. 이 뇌하풍에 본계가 있으면은 이 본계가 세 번째 효가 변하니까 중내진이 됩니다. 근데 중내진이 되는데 이건 여기서 보면은 간의 멈춤의 물상이 나오는 거죠. 여기 이제 혹계가 이렇게 간의 중내진의 물상이 나오고 이 간은 멈춤 중지의 의미가 있는데 그 사이에 중간에 감의 병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그 오른팔을 끝내 쓰지 못한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자, 일반적으로 아까 그 기존의 설명은 어떻게 되냐면은 대낮인데도 어둡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다산 선생님은 흑비라고 설명하십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자, 여기까지가 9.3에 대한 설명이고 9.4효에 대해서 설명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풍기부 일중견두 우기이주 길 일식이 일어나서 마치 하늘을 모두 덮은 것처럼 그 휘장이 넉넉하게 처진 것과 같은지라 한낮에도 북두성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동이족의 군주를 만나면은 길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상활 풍기부 위부당냐 일중견두 유불명냐. 상활 풍기부라고 한 것은 자리가 맞지 않기 때문이요. 일중견두라고 한 것은 태양이 먹혀 들어가니 어두워서 박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기이주라고 한 것은 중국의 외구의 군주가 조회에 고례를 행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풍기부를 보겠습니다. 풍기부 일중견두 이게 이제 본계의 상만을 가지고 설명한 것인데 자, 기본적으로 자, 여기가 기본적으로 뇌하풍 본계죠. 근데 이 본계의 목에는 지천태로 붙여왔죠. 그래서 여기 강이 2가 4로 이렇게 추일해서 올라간 거죠. 즉 최초의 지천태에서 강이 가려진 상태에서 2가 4로 가서 강이 가서 덮고 즉 2가 4로 가니까 여기서 전체적으로 진이 되죠. 진 요렇게 진이 되죠.
그 진으로서 번성하니까 풍기부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 리의 해가 중위에 중천에 떠 있어서 위에 동그란 자그만 4개의 그 별이 보이죠. 여기 별이 이제 하나, 둘, 셋, 넷 보이니까 4개의 별이 드러나니까 일중경도 한낮에도 북두의 별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괴주니까 본상만을 취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기이주 그 대등한 군주를 볼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기존의 견해는 설명하는데 그 다사는 동이족의 군주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뇌하풍을 보면은 본계가 뇌하풍인데 네 번째 효가 변하면은 지화명의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지화명의는 지계의 모계인 뇌산소가에서 왔죠. 그 뇌산소가는 상계가 진이고 외국 군주 진 동쪽의 군주, 그 다음에 하계도 뒤집힌 진 중국의 군주를 이야기하죠. 이렇게 추이를 하게 되면은 그 리에서 이렇게 예를 갖추고 만난다고 이야기하죠. 리에서. 즉 뇌산소가에서 상계 외국의 군주 동쪽의 군주니까 동이족, 하계는 뒤집어진 진 중국을 이야기죠. 그래 추이에서 사가 일로 가면은 동쪽의 군주와 중국의 군주에게 리의 상견례를 해서 예에 합당하게 서로 만나니까 그 동이족의 군주를 만난다. 우기이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위부당야는 이제 그 뇌하풍의 본계인 이게 뇌하풍입니다. 뇌하풍 본계는 지천태 본계의 모계로부터 왔죠. 근데 이가 사로 가더라도 여전히 강은 제자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위가 부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유불명야 박지 못하다, 어두워서 박지 못하다는 설명은 단순하게 물상만을 보면은 이렇게 뇌화풍인데 리의 밝음이 있죠. 안에 리의 밝음이 태양인데 이 태양을 뒤집어진 태의 입으로 먹어 들어가는 거죠. 여기 보면은 태로서 태양이 먹혀 들어감, 햇빛이 가려지게 되니까 유불명야 어두워져서 박지 못함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기본적으로 태는 서쪽 어두움을 이야기하죠. 자, 이 부분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일식이 일어나 마치 하늘을 모두 덮은 것처럼 그 휘장이 넉넉하게 처진 것과 같은지라 한낮에 북두성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동이족의 군주를 만나면 길할 것이다. 상활, 풍기부라고 한 것은 자리가 맞지 않기 때문에 위부당야, 일중견두라고 한 것은 태양이 먹혀 들어가니 어두워서 박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 우기주, 동이족의 군주를 만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은 그 9.3과 9.4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기존의 그 9.3에서는 패와 매와 오른쪽 팔을 꺾은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생각을 해볼 지점이고, 그 다음에 9.4에서는 우기 이주, 이 대등한 주를 누구로 봐야 될지 이제 고민이 되는 지점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남은 효에 대해서 설명을 같이 노트 필기한 것을 같이 보겠습니다.